투명했던 케이스들이었지만 매번 이렇게 누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변색에 강한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진하게 탄 커피에 S25 울트라 케이스들을 1박 2일 동안 담가 놓을 겁니다. 과연 변색이 되지 않고 살아남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케이스티파이 마그네틱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프리미엄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고 그만큼 보통 케이스들보다 가격도 비싼데요.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가 프리미엄 케이스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변색 방지 소재를 사용해서 변색에 강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지금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케이스를 쓰면서 변색이 되지 않았던 케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케이스들인데요. 사무실 스마트폰 선반에서 보관만 했던 케이스인데도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죠. 만약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의 변색 방지 능력이 이런 일반 케이스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이 케이스를 구매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를 받자마자 변색 테스트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케이스가 변색되는 원인을 좀 알아보니까요. 스마트폰 케이스에 주로 쓰이는 TPU나 실리콘, PC 소재들이 자외선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면서부터 변색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케이스에 직접 외부 오염물질이 닿게 되면 케이스 내부로 오염물질이 서서히 침투하거나 또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변색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가 변색에 강하다고 한 이유가 이런 변색 요인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변색을 방지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케이스티파이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 기술이 적용돼서 케이스를 오랜 시간 변색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색에 강한 것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를 새 것으로 준비했고요. 변색 테스트의 대조군으로 사용할 투명 케이스 3가지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편의상 1, 2, 3번 번호를 붙였는데요. 이 케이스들은 PC 소재와 TPU 소재가 결합된 일반적인 클리어 케이스고요. 방금 배송받은 새 제품입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흰색 종이 위에 한번 올려놔봤는데요.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를 포함한 4가지 케이스 모두 완전히 투명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테스트를 위해서 물을 받아놓고요. 여기에 믹스 커피를 6개 넣어서 진한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잘 저어서 완전히 녹여주고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4가지 케이스를 넣을 건데요. 먼저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를 넣고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까지 차례대로 넣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음 날인데요. 실험을 시작한 지 18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선 바닥에 키친타올을 좀 깔아주고요. 케이스를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케이스가 처음 나왔고요. 2번 케이스, 또 1번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변색이 된 것 같은 케이스들이 벌써 눈에 띄고 있죠. 커피를 타올로 좀 닦아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키친타올을 깔고 자세히 보면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만 변색 없이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번 케이스가 가장 심하게 변색된 것으로 보이고요. 3번, 그 다음에 1번 순으로 변색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도 변색이 됐지만 테두리를 중심으로 변색이 심하게 됐네요. 하지만 물로 닦아내면 다시 투명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케이스들을 세면대로 가지고 가서 물에 담근 상태로 충분히 헹궈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헹궈도 변색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시 가져와서요. 물기를 잘 닦아주고 흰색 종이 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색된 케이스들은 물로 씻어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를 제외한 다른 케이스들은 변색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도 조금이나마 변색이 된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 케이스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새 제품의 보호 필름을 떼어내고 나란히 놓고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측면이나 후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저는 새 제품과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색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놀라웠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는 이런 오염물질로부터 변색을 막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색 방지 실험을 통과했으니까요. 이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기 보호를 위해서 두께가 얇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경험상 얇은 케이스를 씌우면 떨어뜨렸을 때 모서리 같은 곳에 찍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기 보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적당한 두께가 있는 케이스를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는 미군 군사 표준 규격 인증을 받고 2m 낙하 실험도 통과했다고 하니까요. 내구성과 기기 보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헷갈려서 용어 정리를 좀 확실히 하자면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범퍼 부분까지 투명한 제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디자인 프린트가 없는 이런 케이스를 블랭크 클리어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다양하게 디자인이 프린트된 케이스들도 클리어 케이스로 불리고 있으니까요. 클리어 케이스를 살펴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후면부에는 무선 충전과 액세서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링을 볼 수 있고요. 링 자체도 강하진 않지만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직사각형 형태로 개방되어 있는데요. 테두리에는 케이스티파이 로고가 있는 플라스틱 보호 가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측면 안쪽 부분에는 도트 디자인이 돌기처럼 적용되어 있어서 유막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버튼 부분까지 보호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비즈 스트랩 액세서리를 걸 수 있는 스트랩 소켓도 뚫려 있고요. 케이스는 아주 딱딱하지도 또 아주 물렁물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력을 가지고 있고요. 착용하고 손에 쥐었을 때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테두리 베젤 부분이 디스플레이보다 높이 솟아있고 후면 카메라 보호 가드 부분도 약간 높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S펜을 사용할 때 자력으로 인한 S펜 간섭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케이스를 벗길 때는 개방되어 있는 카메라 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빼면 어렵지 않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에 렌즈까지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렌즈 프로텍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부착 방법은 설치 툴을 통째로 렌즈에 부착한 다음 잘 붙을 수 있도록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설치 툴만 떼어내면 렌즈 보호 필름이 부착되니까요.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커스텀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티파이 구매 페이지에서 이렇게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표시된 케이스들은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원하는 문구나 배경 이미지를 조합해서 독특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판매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커스텀 디자인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의 마그네틱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 테크 액세서리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인원 충전 스탠드인데요. 구성품은 본품과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마그네틱 충전부와 아래쪽에 이어보드 충전부까지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부위 테두리에 케이스티파이 로고가 눈에 띄는 제품인데요.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책상 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만듦새와 마감, 또 헤드 부분의 움직임까지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제품인데요. 무게도 360g 정도로 묵직해서 S25 울트라를 아래부터 들어 올리면 흔들림 없이 한 손 떼어내기가 가능했습니다. 충전부 헤드는 완전 수직부터 45도 정도까지 틸팅이 가능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적당한 각도로 맞출 수도 있었고요. 좌우 방향으로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충전을 시작하면 아래 백색 LED가 점등되고요. S25 울트라에서 고속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충전 전력은 11에서 12W 정도였습니다. 이어보드 충전부에 갤럭시 버즈 3를 올렸을 때는 4W 정도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버즈 3와 S25 울트라를 동시에 올려놓았을 때는 전력 소비량이 총 15에서 16W 정도였고요. 이때 S25 울트라는 고속 무선 충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무선 충전 시에 발열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완충까지 1시간 이상 충전을 해봤습니다만 충전 중에 이상 발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란 거울처럼 생긴 스냅피 그립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랫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로나 가로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거치 기능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처럼 영상을 많이 보거나 세워두고 영상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울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때 표정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울은 아크릴 같은 재질이라서 깨질 염려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냅피 링 홀더는 디자인이 화려하고 회전하는 고리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좋은 품질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돌려보면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서 마찰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영혼이 들 것 같은 기세죠. 피제 스피너처럼 돌리는 재미가 있어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데요. 링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리게 만드는 매력도 있습니다. 마그네틱 부위 부착력이 좋아서 손가락을 끼워서 안정적인 그립을 유지할 수 있고요. 홀더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세로 바꾸기에도 좋았습니다. 고리를 접고 펼 때는 마찰력이 강해서 거치대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세워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냅피 카드 홀더 스탠드는 전면 거울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품인데요. B노트라고 쓰여 있죠. 역시 커스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카드는 위쪽을 이렇게 벌려서 딱 한 장만 수납할 수 있고요.
카드를 뺄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 들어 올려주면 딸깍하고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카드를 위쪽으로 밀어서 빼낼 수 있습니다. 카드는 아주 단단히 고정되기 때문에 우연히 빠질 염려는 없어 보였고요. 이렇게 커버를 열어서 고정하면 거치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세로나 가로 방향 모두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마그네틱 테크 액세서리들은 자력이 강해서 잘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완벽히 부착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움직임이나 충격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스티파이 케이스와 테크 액세서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케이스와 테크 액세서리들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와 구매 전에 케이스 디자인을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케이스티파이 클리어 케이스의 변색 방지 실험은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왜 프리미엄 케이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케이스티파이 링크와 할인 코드를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가면 15% 할인 가격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다양한 케이스와 많은 액세서리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